그게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용서해 주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용서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용서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5.18은 제 삶에서 큰 전환,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의미가 저한테 있어요. 보통 그 출가하는 스님들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 안 두고 세속을 버리고 여의고 산으로 들어간다. 보통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에 가두려고도 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갇히기도 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모를 또 아는 모든 그 친구들을 두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무슨 세상 일에 관여하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대부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은 세상 일에 관심 안 갖는 것을 이제 당연한 거로. 그래서 저도 제가 만으로 30대던 해죠. 1980년이. 그때는 뭐 광주에서 폭도들이 또는 나가서 북계 사주를 받은 그런 폭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광주를 점령하고 이랬던 식으로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기를 들고 국가 반란 사태로 그렇게 온갖 신문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뉴스 지금 나이 든 분들이 조중동 보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 당시에는 한겨레 신문도 없었고 올바르게 보도하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 다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폭도들이 광주를 점령했다. 이렇게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광주의 진실이 입으로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죠. 83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광주 그러면은 군인들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던 그런 그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은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었잖아요. 혹독한 그런 그 탄압 속에서 또 삼천교육대라고 그래서 뭐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 군 부대에다 가다 놓고 얼마나 혹독하게 많이 죽기도 하고 저희 절집도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가지고 스님들이 150여 분이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돌아가시고 원철 스님 같은 분은 장파열로 돌아가십니다. 그걸 12.7 범난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10월 27일 날 군인들이 전국 사찰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스님들을 연행해가지고 와서 군복을 입혀놓고 뭐 구타, 폭행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뭔가 불의를 좀 이렇게 부정한 세력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선택한 겁니다. 전두환 정권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광주의 민중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정의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택을 절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절집도 피해를 당했지만은 그 피해 당한 걸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당한 거죠. 그랬던 게 이제 사실은 5월에 참 피바람이었는데 그때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어요. 전부 다 폭도라고 보더라고. 저도 그거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산중에서 정보가 뭐가 있나요? 그러다가 5.3 인천 항쟁 5.3 사태로 흔히 부르고 있는 그랬던데 그 주역을 했고 관여했던 분들이 대구 민통년에서 뭐 일했던 권오국 씨, 뭐 남영주 씨, 또 이강철 씨 이런 분들이 해인사 오고 가고 그 당시에 권오국 씨는 수배됐던 분이었고요. 몰래 홍자암이라는 남자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5월 광주항쟁 비디오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그 젊은 청년들을 곤봉으로 두드려 패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사진, 영상, 비디오를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이제 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광주항쟁에 시민군으로도 참여를 했었고, 끝나고 난 뒤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막 그 전두환 정권의 폭압 속에서 잡혀가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할 때, 그 스님들은 뭘 했나?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냥 난 뭘 해야지 되는가? 그냥 보고만 있어. 저건 세상 일이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이들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MBC에서 5.18에 대해서 쭉 좀 늦었지만 쭉 봤습니다. 그 무참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5.18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세상사에 큰 관심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5.18이 저를 엄청난 각성과 반성과 깨달음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분은 역시 광주에 살았던 많은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고, 또 시민군들을 참여하면서 연결돼 있던 뭐 호남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보다 더 투철한 정치적 각성을 통해서 한국 정치사의 변화의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5.18은 엄청난 비극이었지만은 비극 속에서 민중의 그 각성 속에 깨달음을 얻어오면서 변화와 변혁의 중심이 사실은 저는 광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비극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줬지만은 광주 항쟁의 그 참상을 일으켰던 주역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무참한 살육행위를 저지르고도 지금도 골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희덕거리고 치매가 왔다고 거짓말 슬슬하고, 정의가 살아있으려면 불의하고 부정한 짓을 한 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지, 그런 걸 통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안 저지를 것이라는 그런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라고 좀 보는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저러고 돌아다니면은 그런 잘못해도 별로 상관이 없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은 이 사회가 똑바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뭐 용서와 화해와 화합을 통해서 무슨 뭐 민족의 미래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엄청난 살육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은, 면죄부를 주는 사람도 나는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그런 폐악질에 대한 살상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받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설픈 화해니 뭐 협력이니 협치니 이따위 소리를 입에 올리면서 적당히 표를 의식하면서 뭐 다음 선거나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정치하는 놈들은, 그런 놈들도 똑같이 광주항쟁의 그 피해를 입힌 놈들하고 같이 처벌해도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엄격한 그런 그 처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딛는 거지. 뭐 자비니 용서니 사랑이니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 정말 참여하고 정말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은 그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본인들은 뻔뻔스럽게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쪽에서 먼저 뭐 용서해 주겠다.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용서를 해줄, 본인은 피해당한 사람은 조금도 용서해 주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용서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광주항쟁으로부터 피해받았던 또 그 참 돌아가신 분들, 그 가족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용서가 됐을 때 화해가 용서도 되는 겁니다. 5.18 이제 5월달 되면 항상
5.18부터 떠오르게 되죠. 뭐 스승의 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만은 꽃피고 새우는 계절이지만 이 계절에 부처님 오신 날도 거의 5월달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 그 피바람 속에서 정말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어갔던 그러한 이름 없는 이름 모를 그 무능의 그 열사들한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극락왕생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